겁니다. 다음에 이제 중화반응 문제풀이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은 많이적중입니다. 많이적중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건데 사람들마다 부르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많이적중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과 염기 중에서 많은 쪽이 이온수를 결정하고 이온수를 물어보면 많은 양으로 대답해라. 산과 염기의 양 중에서 적은 쪽이 중화반응의 양을 결정한다. 중화반응의 양을 물어보거든 누가 적은지를 대답해라. 그런 뜻입니다. 아마 알고 있는 그걸 건데 그래서 중화반응 문제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액성이 중요해. 액성. 야 저기서 많은 양으로 대답하든지 적은 양으로 대답하든지 뭘 알아야 되냐면 누가 많은지 누가 적은지 알려면 그게 액성이거든. 산하고 염기하고 섞어놓는데 산성이래. 그럼 산이 많은 거지 뭐. 염기가 적은 거고. 그래서 액성 찾기가 되게 중요해지게 된다. 작년 수능 문제 액성 알려주지 않았으니 우리 보고 찾으라고 시켜가지고서 하나씩 대입해봐서 찾아야 되는 문제. 조금 쉽긴 했지만 재작년 수능 문제 역시 액성, 산성이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고 염기성을 가정하고 문제 풀 때 하나는 모순이고 하나는 답이어서 이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가 2년 연속 수능으로 출제가 됐으니 액성 찾기가 현재 문제 트렌드에서 첫 스텝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아마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들 그 많이적중을 잘 알겠지만 우리 그냥 이 본편 자체가 원래 잊었었던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HCl이 있었는데 HCl이 10개 있었다고 한번 해봐. 얘를 물속에 넣고 이온화를 하면 문제 조건에 그거 나온다? 100% 이온화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얘가 100% 이온하면 요거 10개하고 요거 10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때 중화반응의 양은 얼마일까? 이게 이제 물어보는데 평가원은 이상하게 마치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면 무슨 사람이 죽기라도 하는 듯이 절대로 중화반응의 양을 질문하지 않아.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알아요? 생성된 물의 양. 이렇게 질문을 하죠. 생성된 물의 양이 중화반응의 양이란 말입니다. 아주 드물게 발열량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좀 거의 못 봤고 그냥 다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화반응의 양이라고 문제 내는 경우는 진짜 없어. 그래서 이건 이제 같은 말로 이렇게 해석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어야지 중화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 놈은 이제 Na 플러스하고 OH-로 이온화를 하겠죠? 그때 자, 한 개만 넣어봐. 그러면 하나하고 넣어서 들어가서 반응을 하자. 얘하고 만나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반응의 양은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만나서 반응을 한다. 그러면 한 놈이 많고 한 놈이 적잖아. 당연히 적은 놈만큼만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미팅을 하는데 3대3 미팅을 한 거야. 3대3 미팅을 했는데 남학생 3명이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학생이 1명이 왔어. 2명이 펑크낸 거야. 그러면 커플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져 봤자 한 커플밖에 못 이루어지는 거지. 누구만큼? 적은 쪽만큼. 뭐 또 이상하게 또 선생님 2커플 가능한데요. 뭐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자, 그래서 한 커플밖에 안 돼. 적은 양만큼이야. 그럼 얘랑 중화반응을 하니까 중화반응이 생성된 물의 양 얼마만큼 나오겠어? 네,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2개를 넣어봐. 그럼 중화반응이 얼마만큼 일어나겠어? 요만큼 일어나겠지. 10보다 작은 어떤 미지수만큼 넣었어. 10보다 작아. 그럼 중화반응이 얼마만큼 일어나는 거야? M만큼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적은 놈만큼 일어난다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네? 그럼 중화반응이 얼마만큼 일어나겠어, 이번에는? 얘만큼 일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앞으로 중화반응 양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를 물어보면 이제 여기에서 막 얘랑 빼갖고 계산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얘가 적으니까 적은 놈만큼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바로 보라고. 산의 양이 A만큼 들어가는데 염기의 양이 B만큼 들어갔네? 그러면 여기서 중화반응이 얼마만큼 일어나? 모른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힌트들을 다 뒤졌더니 얘가 염기성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중화반응의 양은 얼마인 거야? 이거라고. 그러니까 액성을 안다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 거지. 최대한 액성을 뽑아낼 수 있으면 그럼 좋고. 그게 이제 앞으로 내가 설명하게 될 문제풀이법의 자료에서 정보 뽑아내는 법하고 연결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적중은 일단 했어. 적중은 쉬워가지고 그걸 먼저 한 거야. 자, 적은 놈이 중화반응량을 결정한다. 중화반응량을 물어보면 누가 적은지를 봐라. 그거를 액성으로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고. 자, 이제 만이를 하자. 양이온 숫자는, 음이온 숫자는, 그리고 전체 이온 숫자는,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지금은 얘가 한 방울 안 들어갔을 때는 양이온 10개, 음이온 10개, 전체 이온 20개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 얘를 하나를 넣어보자. 그러면 이놈들이 소금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은 거면 22개가 되는데 얘네들은 또 반응을 하네, 얘랑 얘랑. 그래갖고 요놈이 가서 얘를 없애. 그러면은 잠깐, 양이온 숫자는 9개가 되나? 아니야. 얘가 또 양이온이하고 얘를 또 채워줘. 그래서 양이온수 10개, 음이온수 10개, 충이온수 20개가 되는 거야. 다시 얘를 2개를 집어넣어. 그럼 얘가 가가지고서 얘를 없애. 이렇게 남는다? 그럼 8개로 줄어드나? 아니야. 얘가 가서 또 얘를 채워줘. 양이온 또 10개, 음이온 또 10개, 총이온수 20개 이렇게 된다고. 무슨 숫자를 따라가는 거야? 많은 쪽 숫자를 따라가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10보다 작은 어떤 미지수 n만큼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얘가 갖고서 얘를 이렇게 뺀다? 병 주고, 얘가 가서 그만큼을 또 채워준다? 약 주고. 그러면 몇 개? 10개, 10개, 20개. 자, 이온수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뭐만 보면 돼? 많은 놈을 보면 된다고. 그런데 야,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이번에 이제 얘가 와서 얘한테 병을 주는 거야. 근데 얘가 와서 약을 준다? 몇 개? 12개, 12개, 24개. 따라서 산 A개하고 염기 B개를 집어넣고서 반응을 일으켰네? 그러면 양이온수 몇 개고 음이온수 몇 개고 전체온수 몇 개야? 모르네?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산성이 나왔네? 산성이 나왔으면 하나 더 먹어? 그러면 여기에서 양이온수하고 음이온수하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A개야. 그냥 A개인 거야. 그냥 2A개인 거지. 요게 만이다. 액성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만이하고 적중처럼 누구랑 누구랑 섞었을 때 이온수가 몇 개가 되냐를 하는 걸 계산을 하면, 그러면 빠른 연산이 안 되지. 그러면 이 문제는 못 푼다고 보셔야 되니까, 만이 적중을 잘 보셔서 이걸 물어보면은 많은 쪽, 저걸 물어보면 많은 쪽, 적은 쪽 이렇게 해갖고, 그 문제풀이를 좀 더 단계를 줄여갖고 간단하게 해서 문제를 푸시라. 이거는 꼭 반드시 필수적인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만이 적중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가산과 일가연기의 중화반응에서만 적용이 돼요. 고급편으로 넘어가서 이가산이랑 이가연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적중은 여전히 괜찮은데 만이가 적용이 안 돼서 요거를 이제 따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급편은 이제 다음 장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